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작과 간질에 관련된 내용들 진행을 할 건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에필lep시라고 하는 간질하고, 뇌 전증으로 이제 우리는 바뀌었죠. 시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의료진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발작과 간질은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발작을 설명할 때 보시게 되면 뇌 하나 그 이상의 뉴럴 그룹이 광범위하게 전기를 방출해서 일하는 일시적인 행동의 변화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 제가 계속 설명할 때 이제 몇 가지를 같이 붙여서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랑 비슷하냐? 심시세동, 심시세동하고 이 발작을 조금 비슷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시세동 같은 경우에도 이 심장에서 여러 가지 전기 활동들이 이렇게 세포들 전기 활동도 높아져가지고 이제 불을 떨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발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뇌에서 동그란 뇌에서 쪼글쪼글 뇌에서 여러 곳에서 전기 활성도가 막 너도 나도 뛰고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명령을 내려주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요런 것들이 발작이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발작들은 이제 언제 일어나느냐? 저산소증이나 급속한 혈당 저하. 우리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맨 처음에 우리가 정의 내릴 때 환자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산소, 포도당, 티아민이었습니다. 요 세 가지는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특히 티아민까지는 모르더라도 산소, 포도당까지는 완벽하게 정상 수치,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항상성을 유지할 만큼의 산소와 포도당은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과하다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매우 민감한 신경 조직인 뇌에서는 산소 공급이 다른 간이나 혹은 근육이나 피부처럼 그 기능이 매우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은 장기하고는 다르게 조금만 낮아지더라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장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열성경련도 있는데, 요거는 어린아이들, 소아아이에서의 열성경련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죠? 요것도 뭐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뇌가 이 온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백질, 우리 몸은 거의 다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뭐 단순하게 두 개만 나누자고 하게 된다면 물 분자, 단백질 분자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 단백질이 뭐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영향을 미치냐면 열에 온도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백질에 변성이 일어나거나, 그 세포가 조금 이상해진다는 소리예요. 변성이 난다는 소리는. 세포가 조금 이상해진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일 처리하고 있는 매우 민감한 뇌에서 열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범위를 넘어가는 열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기능들이 마비가 된다거나, 그래서 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종양, 외상, 자간증 이런 것들이 정열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이 경련의 가장 큰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간질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할 때 그 발작과 간질은 조금 다르다고 상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여기서 나오는데, 경련은 외상이나 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련의 종류 중 하나가 간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 경련이 나고 있다. 이게 무슨 경련인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얘는 뭐 열성경련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에서는 이 환자 경련이 일어나고 있어요. 차트를 봤더니만 간질을 앓고 있는 병력이 확인되었어요. 간질로 인한 경련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다. 경련이 일어나더라도 그 원인이 각기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제 배웠던 그 전에 배웠던 IAO 팁스 있잖아요. 그죠? IAO 팁스.
요것처럼 환자의 정신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 결과론적으로는 다 뭐예요? 환자의 의식 수준은 떨어뜨리는 결과는 동일한데 원인은 다르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련이 일어난 거는 동일한데 열일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간질로 인해서도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 특파성이라는 단어는 계속 쓰일 거니까 한번 좀 이제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내용들은요. 발작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몇 가지가 나올 건데, 발작, 발작 유형 볼 거예요. 여기 있는 전신발작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보실 건데, 작은 부위에서 정기적 방류로 시작하지만 뇌에 거치 전체로 퍼져서 광범위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전신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뇌 전체에서 너도 나도 전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기는 방사되는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전기 신호는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한 한 군데에서 발생했던 전기 신호가 사방팔방으로 퍼지게 되는 상황. 그로 인해서 이제 전신 발작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곳에서 일어나서 점점 퍼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분 발작 같은 경우에는 뇌수 일부분에서 국한되어서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고 한 곳에서만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부분 발작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신발작 같은 경우에는 간대성 발작하고 소발작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짓발작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긴장간대 발작 혹은 대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전신운동성 발작으로 의식상실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긴장이 계속 증가되는 긴장기에 근육의 긴장수축 특징 간대성기에서는 팔다리에 누린감 있는 근육의 움직임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쪽에서 옆쪽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가 있느냐? 우리 응급구조사 입장에서 응급상황, 이게 응급상황이 되겠죠? 발작 동안 환자의 갈비 사이근과 가로막의 일시적인 마비, 그러니까 수축이 여기 보시게 되면 수축, 긴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얘도 일시적으로 수축이 일어나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이완과 수축이 반복되어야 되는데 이완은 없고 수축만 계속 일어나는 상태, 그게 멈춰버렸으니까 마비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로 인해 가지고 호흡장애와 청색증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가짝스러운 움직임이라든지 이제 다시 호흡을 숨쉬기 다시 호흡이 잠깐 장애가 일어났다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기 전에 뭐 다량의 거품 등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더라. 뭐 이거는 당연하게 또 체액이 어느 정도 저류되어 있다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근육들이 움직일 거라서 움직이면서 멈춰있던 체액들이 바깥으로 보이는 거. 혹은 구강 내에 있던 것들이 바깥으로 내보내져서 생기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 보시게 되면 뭐 어려운 것들은 없고요. 환자가 의식 소실을 동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제정신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제정신이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때에 처음부터 곧바로 명료한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식상실이 되었고 상실이 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뇌활동이 있었고 그 뇌활동이 멎어버렸지만 다시 의식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까지는 일부분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는 점. 그것도 하나 보셔야 될 내용들 특별한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올 건데 하나씩 다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신 발작 중 대발작, 긴장감대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국시에서도 간혹가다 나오는 문제 중 하나죠,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감각성, 정신적으로 몇 가지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상한 냄새나 소리나 뭐가 보인다거나 이상한 맛이 느껴진다거나 하는 것들, 뭐 몇몇 사람들에서는 갑작스럽게 쇠맛이 느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음이나 음악이 귀에서 들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불빛, 우리 뭐 도깨비불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떠다닌다거나 불쾌한 냄새라든지 불쾌한 느낌이라든지 특정 부위에 나타나는 저림, 비틀어진 느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전조 증상이 모두 다 나타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점. 전조 증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식상실을 겪게 되고요. 잃어버리게 난 이후에 긴장기, 근육의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 그래서 수축이 특징이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듯한 느낌으로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과긴장기. 그냥 힘주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게 조금 더 힘을 하도만 줘가지고 과신전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쫙 과신전이 됐다가 이제 좀 있다가 덜덜덜 떨릴 거예요. 이거를 강대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환자가 쭉 펴져 있는 상태에서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이거 경련이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련이라고 하게 되는 대표적인 그 표상이 눈에 딱 머릿속에 딱 박히실 건데, 그 모습 때문에 긴장 간대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덜덜덜 떨리고 있는 간대성기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환자는 홍수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죠. 의식이 다 이렇게 떨고 있다가 눈 떠가지고 나 간질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나 의식 잃었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발작 이후에 간질이 끝나고 덜덜덜 떨고 있는 상태로 그냥 축 처져 있는 상태에서 환자가 이제 눈을 설설 뜹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혼란스럽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대개 두통을 호소한다. 너무 많은 정기활동 때문에 머리의 뇌세포들도 지금 과부하거는 거죠. 그래서 나 조금 쉬어야 돼. 통증을 유발하면서 난 휴식이 필요한 상태야 라는 것들을, 혹은 문제가 있는 상태야 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인식시키게 하는 거죠. 그때에 따라서는 신경학적인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래서 팔 들어오는 게 어렵다거나 지금 말을 하는 게 좀 어렵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안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식음이라는 이야기. 이것도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긴 한데, 의식소실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근긴장도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음에 따라서 요식음, 변식음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뭐가 있었죠? 의식상실, 소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대발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실신발작입니다. 소발작. 여기 긴장간대 발작은 대발작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여기는 소발작이라고 하게 됩니다. 둘 다 뭐에 속해요? 전신발작입니다. 머리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소발작, 그 전신발작 중에 소발작, 신신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의식상실, 혹은 눈이나 근육의 떨림, 혹은 일부 근육의 긴장 능력의 소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주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할 정도로 매우 짧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 발생하느냐 그럼 영유아기의 특발성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 20세 이후에도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대부분 어린아이가 멍 때리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보이는 것이 이 소발작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별다를 건 아니고요.
역류하게 혹은 소화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 자체를 역으로 떠올려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아직 완벽한 뇌 구조가 완성되어져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새로 생기고 새로운 신호를 보내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 내가 성장하고 있는 어린아이에게서의 소발작은 정상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가성간질입니다. 가성. 요거는 히스테리 발작이라고도 부르게 되고, 요거는 정신과적 질환에 기인한다. 아까 전에 분명히 내가 여기저기 전기 신호를 발생해서 만드는 것이 발작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특별한 정기적인 신호가 없고 심리적인 상태 혹은 정신적인 불안 상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것들은 얘네들이 이상 행동을 하는데 멈춰라는 간단한 명령으로 중단할 수도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멈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멈춰라는 단어를 듣고 인지를 하고 내 행동을 스스로 멈출 수 있을 만큼의 뭐가 있다는 거죠? 중추신경계의 지배권을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긴장감대 발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주도권,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의식소실이 돼버린 상태에서 막 이렇게 떠는 거죠. 근데 본인이 이제 떨고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깨어날 겁니다. 근데 얘는 다 안다는 거예요. 왜?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가성의 간질이니까 가짜인 거잖아요. 가짜다 보니까 다른 장신병에 의해서 정신질환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런 타인의 지시에 멈출 수 있다는 것이 되게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분 발작입니다. 부분 발작 같은 경우에는 뇌의 한쪽 부분만 정기적인 이상 활동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 부분 발작부터 보실게요. 여기서는 국소운동 발작, 감각 발작이 있어요. 잭슨 발작도 있긴 한데, 보시게 되면 아주 무질서한 움직임이나 신체 한 부분의 기능 상실이 특징적인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들이라서 설명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의식 상실을 동반하지 않고 부분적인 긴장성 간대성 움직임을 시작하고 자주 긴장 간대 발작으로 진행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맨 처음에 긴장 간대 발작을 이야기하고 혹은 전신 발작을 이야기할 때 한 곳에서 발생해서 이렇게 퍼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가 퍼지는 상태구나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부분 발작이 뭘로 된다? 긴장간대 발작, 대발작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보셔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환자의 경련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쪽 팔에서만 이렇게 떨리고 있던 애들이 이제 다른 전신으로 퍼지는 긴장성 관련된 가지고 긴장 간대 발작이 이제 전신으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복합 부분 발작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신 운동 발작이라고도 보인다. 정이에요. 정신과 운동 발작이구나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상한 냄새, 맛, 소리, 사물 크기 작게 이런 것들 이건 다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금속성 맛 이런 것들 쭉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발작들은 1분에서 2분 정도 지속되고 환자는 자시주의 소속감을 상실하는 경험. 그래서 혼란스럽고 비틀거리면서 목적 없는 행동이나 괴상한 소리를 지르게 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써져 있는데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본인이 그 강의실이 있는데 무언가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강의실에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비틀거리면서 갑작스럽게 나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왜 소리를 지르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극도로 화를 내는 등의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를 일으키려 한다는 점. 그래서 얘는 운동 발작도 있는데 정신적인 발작도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복합 부분 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전신적인 부분에서는 대발작, 소발작, 가상발작, 간질 이렇게 배웠고, 이제 부분 발작에서는 단순 부분 발작이랑 그 다음에 복합 부분 발작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요거를 이제 배우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환자를 평가할 때나 처치할 때는 엄청나게 크게 다른 점은 또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전에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를 봤을 때 정신의 수준이, 의식의 수준이 변화하는 환자에서는 처치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 환자의 정신 수준을 변화시킨 원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각각 처치도 달라진다. 그래서 포도당을 주거나 뭐 난록선을 주거나 혹은 치아민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발작에서는 오히려 또 한꺼번에 묶어서 평가와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병력 처치를 할 때 환자가 의식 잃은 것 자체, 그러니까 실신을 발작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명확한 병력 처치가 필요하고 신체 검진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이런 것들이 마치 또 반짝을 오인하게 만드는 원인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과긴장기가 일어날 경우에는 이게 ICP 상승으로 인한 대뇌 제거 자세인지 아니면 발작이 일어난 자세인지 모를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 그럴 때는 함부로 약제를 투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 부분에서 뭘 구분할 거냐면 실신과 발작을 구분할 거예요. 실신은 서 있는 자세, 그리고 발작은 오는 자세에서 다 발생하고, 보통 실신 전에 허약감, 어지럼증을 기억하게 될 수 있고 전조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경련이 거의 없다라는 점, 경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바로 나오는 자세에서 의식을 즉시 회복한다라는 점, 발작 동안 의식이 없고 발작 후에는 기명 상태가 된다는 점,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 부분에서는 아까 전에 배웠던 부분 발작이냐 혹은 전신 발작이냐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구분하기 위한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발작이 일어난 상황에서 오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증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과학으로 인해서 발작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실신 등이 일어날 수 있겠다. 뭐 미주신경성 신경신 등이 있는데 실신은 또 뒤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병력을 보실 건데 때에 따라서 발작도 이전에 했던 병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나 발작 환자 있더라, 혹은 난 에필lep시가 있다, 간질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자에 따라서 본인이 간질이거나 혹은 발작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진단을 받고 때에 따라 그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약물들 중에 항경련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라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머리나 혀의 손상이라든지 포도당 수치하고 이제 산소는 무조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중추신경계에서는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야기 안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맨 마지막에는 알코올 약물 남용이라든지 부정맥에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평가 부분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경련이 어떤 사람들도 내가 간질이 아니더라도 이런 원인에 의해서 간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응급처치 부분들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